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 그 뜨거운 전쟁을 누비는 매니저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구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호랑이팀, 새로운 호랑이팀입니다. 이가람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아주 반응이 또 좋았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이 질문 전쟁에 많은 분들이 감명을 또 받으셨는데 오늘도 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용호상박 프리토크 시간. 사실 이 용호상박 시작하면 조기준 매니저님 원래 할 때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부터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보다는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제를 한번 좀 던져 드릴게요.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이거 일본차 죽이기, 현대차 밀어주기. 미국의 속내를 좀 알고 싶다. 상호관세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에 따르면은 우리가 관세 합의한 거 미국 측 강요로부터 들은 게 내용이 좀 다르다 이겁니다. 자,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로 적용되고요. 15% 이상이었던 것들은 이제 상호관세 부과하지 않고 이전 세율 그대로 간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듯이 자동차 관세를 15%인 줄 알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관세 협상할 때 15% 이하로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결국 15% 받았죠. 자, 그때 일본이 15%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존 2.5에서 15가 더해서 17.5%가 적용이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지금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다시 2.5%의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관점도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말 다르고 미국 말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중심을 좀 어디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우리나라도 또 말 달라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생각 좀 어떠세요? 일단 지금 뭐 일본 차 주기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EU랑 일본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 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좋습니다. EU랑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EU는 일본에게 EU는 미국에게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게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EU한테 너희들 6천억 달러 투자 안 하면 관세 15%로 매겼던 거 35%로 올릴 거야 라고 트럼프가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50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 5,500억 달러도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목소리를 내,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본 쪽 자동차 관세를 조금 높이면서 네. 일본 쪽 너희들 말 안 들으면 17.5%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매니저님들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이제 막상 시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다 혼란의 카오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 10%냐 우리나라도 막상 17%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바이오에 대해서 250%를 매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12%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 이제 15%, 20%, 그러니까 25% 뭐 250%가 늘릴 거라고 하고요. 반도체도 매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한 회사는 안 매길 거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일단은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고용 지표도 손상이 되고 있고 그쵸. 많은 것들이 꺾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보면 결국 12%를 일단 15%를 매기겠지만 이게 다시 저는 10%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잘 안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사실 관세 말 나오지만 차가 팔려야 뭐 주가가 더 올라가든지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주가 보게 되면 오늘 그 얘기 나왔지만 현대차 못 가고 기아 못 갔거든요. 네. 올라간 건 현대 글로비스가 신고가로 올랐고 모비스가 올라왔어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주저한책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게 잘하면 이번 연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시면 저는 그냥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트럼프 입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럼 뭘 봐야 트럼프는 돼요?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그 사람 나는 입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뭘 보냐 환율 시장을 보는데 환율 시장. 네, 지금 제가 원화를 봤거든요. 우리한테 제가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환율.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은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을 아예 속도 안 들여다봅니다. 내가 머리 아픈데 왜 들여다봅니까? 네. 근데 결국 환율에서는 그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환율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감론문박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 따라서 네. 우리 증시는 오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로 좀 애매하다 싶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본하고 미국 관세 협상 타결했을 때 일본 12.5냐 15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았을 때 그때 그때 일본에서 했던 얘기가 4월에 관세 예고를 했었을 때가 25%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줄여서 12.5 그리고 기존 관세 2.5에서 그때 15%라고 우리는 모두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본이 받은 15%는 우리처럼 일괄로 15를 때렸네? 라고 또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은 일단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움직임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용호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용호상박 여러분들과 함께 이벤트 진행이 됩니다. 바로 박병주 매니저의 7월 수익률 대결 1위 이벤트 진행이 되는데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1위 완장이 여러분 저 자막에 가려서 보여주시는데 팔 좀 잘 보여주세요. 박병주 매니저님 1위. 잘 보입니까? 예, 박병주 매니저가 7월 수익률 대결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치킨 이벤트가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샵 2034로 박병주 매니저를 응원하는 문자를 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또 원하시는 메시지 그런 거 좀 있으십니까? 여전히 무한 칭찬? 저희 아들 이름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준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박성준 세 가지 이름으로 해서 박성준이가 박성준이가 제 아들이 이거 지금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겠어요. 아니 싫다면 안 하고요. 제가 요거는 오늘 제작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벤트로 한번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박병주 매니저님의 칭찬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보내주시는 네.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는 가급적 칭찬을 좋아하니까 무한 칭찬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로 박병주 매니저의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저희가 무료 방송 안내 때 또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위부터 먼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위는 강시환 매니저입니다. 11.31%. 강시환 매니저 어제부터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최원범 매니저가 10.48%, 1위와 2위의 격차가 1%도 안 되는 모습이고요. 3위 이우근 매니저 다시 또 발동을 건 것 같습니다. 7.98%. 현재로서는 드래곤 팀이 1위, 2위, 3위를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호랑이 팀 분발해야겠어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수익률 볼까요?
아직은 종목의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노머스가 오늘도 올라갔네요. 8.32% 강시현 매니저 1위고요. 자, 그리고 SMCG 어제 바로 최원범 매니저가 이 시간에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6.12% 하루 만에 올라왔고요. 이호근 매니저 한화엔진 오늘도 5.13%로 3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일단 순위 한번 저희가 싹 돌아보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재밌는 게 예. 희한하게 화목에만 오시면은 이상하게 항상 초반에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광시현 매니저님도 화목에 있을 때는 월 말에 강했는데 맞아요. 월 초로 치고 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화목으로 오신 분들이 원래 월 초에 강했었는데 화목 오시니까 갑자기 월 초에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은 박병주 매니저님 어떠세요? 월수에 다 화목으으로 왔잖아요. 네. 기운이 느껴지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고.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1등을 많이 하신 분 있어요. 네. 조기준 매니저. 네. 날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백인현 매니저. 날아다녔습니다. 그렇죠. 내가 백인현 매니저 하는 걸 보고 1등 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가람 매니저가 쓱 한번 던져봤습니다. 뭔가 월수에 화목의 기운이 좀 있다. 조기준 매니저님 가장 1등을 많이 한 매니저로서 뭐 초반 페이스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시죠? 네, 아니 근데 뭐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네, 뭐 이렇게 1등 많이 해봤자 이제 예. 뭐 하냐 이렇게 조건한 현타가 오면서 좀 슬럼프가 있었는데 슬럼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아마 잘못해서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붐업을 해서 예. 화목팀이 앞으로 치고 나가도록 더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 화목팀의 팀장 역할을 조기준 매니저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번에도 좀 같이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회의할 때 보면은 백인현 매니저님이 가장 솔선수범 모습을 잘 보여주시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목으로 오시면서 백인현 매니저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작진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바로 종목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순서대로 오늘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네.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은요? 오늘도 좀 어마어마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종목명 들으면 놀라실 것 같은데 한국전력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가격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벤트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벤트로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빨리 있는 게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미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 예상이 맞다면 전후로 이제 아마 원전 얘기가 제대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써 이벤트 플레이를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딱 2장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초청으로 베트남의 서열 1위가 이제 한국에 오는데요. 그 날짜가 10일부터 옵니다. 왔을 때 이제 일요일 날 정상회담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장 끝나서 먼저 올라온 게 결국 이제 AI와 원전 쪽에 대해서 협력을 더 나갈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베트남이 원전을 새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원전을 한국에 따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른 비즈니스가 들어가려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일요일 날 정상회담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원전 관련 소식이 한 번 더 올라올 걸로 정확하게 보여지고 이제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일 것 같고 잘만 되면 하반기 내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이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미국과 경제의 구도였지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이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원전 관련 협력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한수원이 미국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올라왔었는데 그 내용 잠깐 보게 되면 2050년까지 미국이 지금 원전 규모의 4배 이상 지어된다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25년 동안 약 300기 정도의 원전을 더 지어된다는 계산인 것이고 2030년까지는 대형 원전을 10기를 더 지어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지을 때 가장 이제 수입을 쓰는 건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나타난 이후로 실제로 원전을 제대로 지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을 때마다 사고가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역량 자체가 부족하고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밸류체인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항상 싸웠던 한국이
가장 가깝게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번에 펀드 안에도 조선도 있지만 조선과 조선 이외에도 반도체 있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간에 원전도 있거든요. 그다음 원전 쪽에서 아직 우리가 미국에 투자 이익이 아직 없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한국전력에 직접 들어가던 아니면 한수원을 통해서 들어갈 것 같고 한수원은 실제로 미국의 원전 해체 사업을 들어갈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이 소식이 좀 더 세부화되면 원전주가 다시 한 번 더는 이벤트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미국 거가 명확히 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사이클이 좀 제대로 한 번 더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차트 보게 되면 종목 자체가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자체가 아래에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매일 들어오고 있고 특히 상업펀드가 항상 차트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업펀드가 매수가 세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좀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든지 좀 불안정할 때는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전 이번 달에 가장 큰 이벤트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선 다음에 원전이 좀 보일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전력을 편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4만 원부터 내일 수거까지를 보시고 목표가로는 46,400원, 손절가로는 33,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전력 저도 적극적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자회사인 한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원전 부분이 지금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 두빌이죠. 그 종목을 그동안에 계속 밀었는데 두빌이 셀까요? 한국전력이 셀까요? 저는 한전보단 두비리가 더 많이 올라갈 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비리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더 올라가기 위해 조금 에너지가 약간 아직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돼서 저희 사실 제 마음속에 1위는 한전보단 두비리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전력이 그 후발주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한국전력을 저는 보는 거고 날짜를 정해서 네. 한 8월 말까지 본다면 두빌이 셀까요? 한국전력이 셀까요? 8월 말까지는 한국전력이 셀 것 같고요. 예. 그 이후로는 아마 두비리가 제 생각 맞다면 앞으로 한 40%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사실 추세적인 상승 보이려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력의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서민 경제가 안 좋고 한국 경제의 마진율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까지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발표는 전 지금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7월 때만 봤을 때, 요금 8월 때만 봤을 때 지금 당장 전기요금 올리고 내리고는 지금 이 한국전력한테는 중요한 게 아직은 아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하게 되면 진짜 이제 밸류가 위가 열리기 때문에 위로 열릴 수 있고 그러면서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더 좋아지는 건데 지금 뭔가 요금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걸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또 마찬가지 지금 당장은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좀 어려운 건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언론 보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인상을 해댈 수가 있을 걸로 보여져서 하반기 이런 모멘텀까지 본다면 시장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전력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전력 가격 전략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매수가 4만 원, 목표가가 46,400원입니다. 손절가가 34,000원, 33,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이었고요.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은 좀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또 2차전지 가지고 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2차전지만큼 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2차전지만큼 잘 올라갈 수 있는. 네, 일단 오늘 화장품 쪽에서 제가 실리콘2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리콘2요? 네, 여태까지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용어상각이나 스치면 상한가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실리콘2도 예전에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직수출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실리콘2의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화장품 수출 데이터 매월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월 단위로 체크할 때는 10일 단위로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7월달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7월달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이슈가 있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은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는 전반적으로 좋다. 그리고 지금 7월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역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리콘2는 중국 매출이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유통 브랜드라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유통 브랜드라는 측면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행을 타다 보니까 잘 안 팔릴 때가 있을 텐데 실리콘2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이 잘 나오면 계속해서 실적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는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 7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실리콘도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실리콘2 주가가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보다는 실리콘2가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쵸. 과거 화장품의 왕자였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2는 매수가는 49,700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 보니까 제가 이제 2023년 1월 달에 판교에 있는 업체 탐방을 갔다 왔었습니다. 오. 그때 2,000원, 3,000원이었는데 참 많이 비싸졌네요. 예. 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제 500억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APR이 500억 나오고 1분기에 지금 2분기에 800억 나오면서 8조를 찍었는데 아까 500억이면 지금 현재 전분기가 475억이거든요. 500억 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못 나온 게 아니냐. 그 전에 470억, 200억, 470억, 500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APR처럼 올라가려면 한 600억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실적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실리콘2 아까 3,000원대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 실리콘2 이제 나도 굉장히 잘 봤다, 알고 있는 그때. 기업인데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한 800억 중반대 나왔었습니다. 근데 APR의 시가총액이 한 8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한 500억 중반대 전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APR과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500억 중반만 나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PR 나온 김에 하나부터 여쭤보면 지금 실리콘2 고객사 중에 APR이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APR이 컨퍼런스 콜 하면서 유럽에다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유럽 진출할 건데 근데 유럽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유럽 쪽에서 뭔가 실리콘2가 좀 리스크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충분히 이제 그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APR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미국 법인을 설립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미국 법인을 설립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일본 법인도 설립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판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리콘2의 실적은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 법인을 APR이 본격적으로 직판을 하게 되면 실리콘2 매출은 아무래도 감소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전체적인 실리콘2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 수출 물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과거 미국 법인과 일본 법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화장품 섹터를 볼 때는 APR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APR 엄청나고 오늘 사실 이제 내일 아마 달버글로벌이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있어갖고 야 다음은 달바다 해서 오늘 올라갔던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실리콘2로 좀 보시는 것도 있는 거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달바글로벌도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 아닙니까? 뭐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잘 나오면 실리콘2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 실적 좋으면 실리콘2도 동시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잘 짚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2년 매니저의 실리콘2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제 뭐 투자자산 운용사도 취득하셨고 이제 기쁨만 가득한 8월로 들이셨는데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 오늘은 네, 이제 똑같은 뭐 저번 달 종목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오. 저랑 좀 안 맞았고 가져오면 네, 고점이었는데 동방 메디컬?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맞았는데 동방 메디컬이죠. 근데 요거는 그 이제 올라가서 추천했는데 이제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 KNR 시스템 로봇과 야, 지금 이번 달도 오는군요. 로봇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KNR 시스템은 지금 현재 한 번 더 시세 부출 나왔다가 지금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험 장비, 유압 장비, 로봇 제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 관련해서 방폭 인증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800m, 그러니까 지하에, 그러니까 해저에서 2,800m까지 방수, 방진을 할 수 있는 유압팔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이제 보이스톤 다이나믹스에다가 유압 액추에이터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로 플라즈마의 레이저 절단을 할 수 있는 로봇팔을 2019년부터 개발해서 한수원 통해서 이제 방사능 피폭 시험까지 다 마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한번 기사가 나왔던데 새로운 팔을 개발했습니다. PPT를 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KNR 시스템이 400kg의 고성능,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중을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kg의 물건을 집어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 200kg를 들어올 수 있는데 2배의 성능의 로봇팔을 들어올 수 만큼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2.5m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로봇팔 외에도 잘 보시면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전력, 한전, 그러니까 조선해양, 그 다음에 건설, 우주방산, 전시, 로봇, 모든 사업에서 보면은 마징가 제트부터 시작해서 공룡 전시도 여기서도 지금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차트 보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조정시 지금 현재 이제 고가권에서 10,000원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시초가에서 1,600원부터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 12,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9,5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종목은 요번 달도 보는 종목이 됐습니다. 매달 봐요? 네, 매달 보고 있는데 요번 달은 좀 많이 올라가길 좀 바라겠고요. 예. 일단 KNR 시스템이 이제 원전 해체도 있지만 로봇도 같이 있는 기업이고 특히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스티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안에는 내부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보스턴 다이내스티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들어갈 보스턴 다이내스티에 대한 이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약간 선반영도 같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스티의 로봇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원전 해체도 있지만 로봇 관점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는 로봇주들을 연말까지 본다면 지금부터 사봐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봇에 대한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로봇주들 뭐 대부분 로보티즈나 뭐 이렇게 1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데 KNR 시스템은 1,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로봇주 중에 가장 시총이 낮은 기업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틀라스가 덤블링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 유압 로봇을 액추에이터를 KNR이 납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원전 해체 관련해서 고리 원전 해체 관련해서 수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이 나온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수주가 된다면 KNR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로봇 하면 제가 이제 과거 이제 로보티즈 한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 예. 좋았죠, 그때. 로보티즈처럼 이제 액추에이터나 이제 감속기, 그러니까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밸류체인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제 KNR 시스템을 가지고 온 이유가 어떤지. 근데 이제 KNR은 잘 모르죠. 이게 로봇인지도 모르고 로보티즈는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총이 1조가 넘어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분석해본 바로는 협동 로봇의 부분은 대부분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씁니다.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쌀푸드 하나, 그러니까 20kg, 30kg 정도 들어올 수밖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튀기거나 커피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조그만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하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에서 100kg, 200kg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은 액추에이터에 되는 그러니까 유압 액추에이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가 물건을 들어 올리고 던지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 유압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모닉 감속기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모닉 감속기인데 걸어다니면서도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현재 이 공장에 투입하려고 했더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을 타로 바꾸고 다시 디자인한다고 해서 모든 옵티머스는 다 멈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가 지금 하반기에 뭐 이제 공장에 투입한다면 KNR 시스템이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KNR 시스템 갖고 왔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표가 12,8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 KNR 시스템이 지금 이제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솔직한 마음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종목에 풀이 없으신가요? 아니, 있습니다. 종목에 풀이 많이 없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거였었습니까? 제가 이제 전달 종목이 올라가 버린 적,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8종목 중에 보면은 지난 다음 달에 보면 한 30% 40% 올라갑니다. 아, 예. 그 중에 그러니까 꼭 올라갈 종목 엑기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깔아두는 종목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딱 갖고 오신 거고. 그렇죠. 거래량이 그렇죠. 터지면서 이제 네. 로봇 이벤트도 있고 아까 원전 이벤트 그렇죠. 해체 이벤트도 있고 회사도 좋고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아둘 종목 한 3개 하고 나머지 5종목을 그렇죠. 새로운 종목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뭐 시장에서 지금 오늘도 뭐 자동차, 전기차 부품, 뭐 조선, 재건도 올라가고 막 금방금방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를 싹 안 보시고 KNR을 오늘도 갖고 오셨다는 걸 보고 요새 뭔가 좀 풀이 없어졌나? 네, 그다음에 저번에도 이제 파이낸텍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천하고 나면 올라가서 그다음에 추천하게 맞아요. 되고 타이밍이 예. 안 맞았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추천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KNR 시스템 이번엔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월초에 우리가 포트에 넣어두고요. 이제 한 달 정도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안에 무조건 큰 이벤트와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R 시스템 이번에도 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지난달 1위를 기록하면서 오른팔에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위에 걸맞는 종목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또 증권주의 강자니까 또 한국금융주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어느 누구도 증권주를 오. 말하지 않을 때 외롭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외쳤습니다. 증권주, 한국금융주주 거의 따블 났죠.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그 상반기 실적 발표를 나왔는데 순이익이 그 1분기하고 2분기 합해가지고 1조를 넘었어요.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기세로 본다면 우리나라 그 시황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금융지주는 미루어 짐작컨대 올해 전체적으로 2조, 내년에는 아마 2조 5천도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ROE가 올라가겠죠. ROE가 15%에서 20 나올 건데 ROE는 왜 중요하냐면 네. ROE 안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회사가 배당을 또 많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성장성도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 ROE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바는 종합투자계라고 IMA라고 이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하지 않습니까? 저금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 돈 굴려가지고 자기들이 예대마진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증권사도 이제 원금 보장 조건 하에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그런 게 IMI인데 지금 증시가 화랑기 때는 저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가장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에서는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해서 이 종목을 또 들고 왔는데 제가 그러면은 어차피 증권주는 또 코스피 시황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코스피 시황을 먼저 악의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 악의입 벗어나야 됩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우리 코스피를 보시면 자, 코스피가 지금 저는 이번에 올해 8월 달 안에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약간 보수적으로 봤는데 요 지점을 돌파해서 한 3,400선을 돌파하고 나서 쉬더라도 쉬지 않을까. 그러면 증권주는 더 갈 거라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악의입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연봉도 이미 다 벌어졌죠?
이거 보내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한국금융지주의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여기서 중요한 게 월봉을 봐야 돼요.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나서 이제 매물수화를 했죠.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실적에서 얼마나 놀랍냐면 이거를 우리 미국 주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산법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회사에는 올해 전체적인 순이익 2조라면 10배의 펄을 준다. 그러면 적정가 시가총액이 20조예요. 지금 얼마죠? 7조 7천밖에 안 됩니다. 절반을 하면 10조가 돼야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그래서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실적을 향해서 가는 건데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 정도 되면은 매수할 가격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뭐 실적 발표는 세일론이 나왔지만 오히려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매수가 범위를 13만 4천 원을 저점으로 잡고 안 되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네. 뭐 증권주나 보험주나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은 다시 50억 원으로 한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증권주 상승하는데 좀 탄력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탄력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자꾸 이제 언론에 때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론을 볼 때는 그 언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때렸는가 결국은 싸게 잡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를 역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게 이번에 여당 대표가 아시죠? 정모 씨라고 굉장히 강성입니다. 이번에 법사위원장 보세요. 단칼에 자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혁의 속도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이걸 포기한다면 지금 정권의 가장 큰 목적이 5,000표 올린 거잖아요. 자기 정권의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언론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한테 겁을 주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주 실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동호 말고도 뭐 키움증권도 너무 잘 나왔고 미래에서 잘 나왔고 다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막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눌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왔는데 못 올라가고 또 지금 횡보하고 내려간단 말이죠. 네. 그렇다는 건 결국은 웬만큼 밸류는 좀 들어가 있다. 그렇다는 경우는 결국 상방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책적인 게 좀 빠르게 나타나줘야 빨리 더 열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나오게 되면은 9월 달이면 다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매니저께 보시기에는 네. 정치적 발언 다 빼놓고 그냥 딱 봤을 때 일정만 봤을 때 네. 그럼 빨리 나오면 9월인데 아니면 보통 12월이니까 그럼 봤을 때 지금 9월 달 정도만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정답은 시장에서 얻어야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결국 상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를 보면 제가 코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캔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믿거든요. 지금 우리 캔들을 보면 정책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도 지금 강세로 보입니다. 결국은 시장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면 오늘 지금 8월 달에 양보는 전환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5,000피를 향한 개혁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물론 저는 뭐 찬반 여론을 듣기 위해서 하겠죠. 밀어붙이면 나중에 혼나니까 안 좋은 얘기 듣기 때문에 결국은 될 것이라고 시황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으면서 증권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금융지주 오늘 박병주 매니저의 소개된 종목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네 종목 모두 나왔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네 종목 오늘 어떤 종목 나왔었는지 한국금융지주가 나왔었고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박병주 매니저의 치킨 이벤트 당첨되신 분을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준비됐다면 화면을 통해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차티스트라고 합니다. 차티스트 박병주 매니저님, 수익률 대회 1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악어입을 잔만경으로 캐치하시는 날카로운 시황 분석, 탁월한 종목 추천 실력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52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5289님께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 치킨 쿠폰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의 치킨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도 치킨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때도 많이 박병주 매니저의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료 방송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네, 오늘도 방송 이후에 9시 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게 조선 바이오였었는데, 제가 올 초부터 해서 8개월 정도 이제 조선과 바이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다음 타자로 원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꼭 봐야 될 섹터가 저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방송 중에 이제 우리가 한미회담을 앞두고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의 조선과 원전의 만남,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핵심 종목 공개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아쉬운 소리가 다 들리는 것 왜 같은데. 없어요?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무료 방송이 그래요? 없고, 일단 대신 제가 오늘 이제 녹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선이랑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이쪽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을 하잖아요. 거기 수혜주들 제가 적어놨으니까 오늘 꼭 무료 방송 보시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다양한 정보들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네, 뭐 댓글에도 보니까 이제 올릭스 수익 감사하다고 썼는데, 오늘 시간으로 이제 대책으로 해서 5% 6% 올랐는데, 올릭스 결국에는 이제 로레알에서 계약금이 들어왔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릭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완장을 차고 있는 남자 박병주 매니저님. 이거 안 보입니다. 잘, 박병주 매니저님, 그렇죠? 자, 자랑 좀 한번 해주시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8시 무료 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HJ 중공업. 자, 이 종목을 제가 8월 4일부터 이제 10,000원대, 그리고 어제도 했었고요. 오늘 아침도 심지어 말씀드렸는데 평균 단가가 10,000원 했었죠. 지금 오늘 장중에 14,750원까지 무려 이틀 만에 47% 갔습니다. 그거를 문자처럼 드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거기서 제가 이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에 가격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익 거두신 분들. 자, 거기를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H 중공업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 7월 수익률 대결 우승자입니다. 자, 우승자의 품격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무상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